안녕하세요. 푸디 제니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항상 신제품들이 넘쳐나고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AI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컨셉보드까지 작성을 하고 어떤 맛으로 출시하면 좋을지까지 예측을 해서 이런 신제품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AI 툴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제품이 개발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이 제품을 개발할지 먼저 페르소나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소나가 좋아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컨셉 보드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컨셉을 내가 지정한 이 타겟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정말 이 컨셉이 매력적인지 컨셉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컨셉에 맞는 이 제품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이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 제품이 우리 소비자가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제품 개발 단계 각 과정이 AI가 도입됨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제품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크게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에이션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마케터, 연구원, 때로는 조사업체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사업체가 리크루팅한 우리가 타겟으로 할 그런 고객들까지 같이 한 회의실에 모여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래서 닐슨이라든지 유로모니터라든지 이런 해외 동향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요즘 출시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어떤 소비자들이 이제 부상하고 있고, 이런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의 맛과 컨셉을 선호하는지,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이런 트렌드로 이제 흘러갈 거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도 제품을 개발하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신제품은 항상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런 소셜 리스닝을 분석하는 그런 AI 툴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긴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 남긴 사진, 글, 해시태그, 댓글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연령대의 고객들이 가장 핫하게 반응하는 그런 키워드들은 무엇이고,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제품들은 무엇이고, 어떤 원료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해시태그 안에서 가장 부상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제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인종, 나이, 지역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좀 더 구체적이고 타겟팅해서 이제 정할 수 있고, 이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단어들은 뭔지,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정확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페르소나가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의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 컨셉 보드를 마케터라든지 연구원이 직접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셉 보드 안에 이 제품의 뭐 이름이라든지 제품의 베네핏, 그리고 용량이라든지 패키지 타입, 그리고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그냥 한 땀 한 땀 작성을 했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문구에 이제 반응하는지 그냥 대략적인 감으로 그냥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자스퍼라는 AI 툴을 활용을 하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정보와 내 타겟 고객층을 이 툴에다가 입력만 해주면 고객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그 고객들이 사용하는 용어, 그들이 반응하는 그런 용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매력적인 카피라이팅, 그리고 그런 컨셉 보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컨셉 보드를 작성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과거에는 이런 컨셉 테스트를 할 때 소비자들을 불러놓고 제가 작성한 컨셉 보드를 보여주고 이 문구에서 마음에 드는 게 뭐고 매력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를 타겟 고객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좌담회로 진행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끔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나는 뭐 건강한 사람인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먹지 않는 걸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 자료를 100%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AI 툴을 활용을 함에 따라서 정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게 뭔지, 그 키가 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의 그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컨셉 보드를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이런 연구실에서 AI를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신제품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로봇이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배합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로봇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이 제품이 정말 우리가 타겟으로 한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맞는지 이런 기호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한 고객 150명 정도를 리크루팅을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정해진 공간에서 제품을 맛보고 기호도를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리크루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결과까지 내는데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조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AI가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내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집에서 이제 편하게 먹으면서 이 제품을 먹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하고 먹고 나서 피드백을 그냥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냥 각자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다 모아다가 이 AI 툴이 분석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던진 그런 말, 이런 표정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능조사에 있어서는 기계가 100%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싱가포르에서 관능조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내가 어디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맛에도 정말 편차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싱가포르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자꾸 그 알칼라인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내가 비누를 먹어본 적도 없고 알칼라인 맛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알칼라인 맛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 그 맛이 느껴지면 바로 여기 알칼라인 맛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맛을 느끼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었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는 되게 판단 잎을 활용한 디저트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처음에는 이 판단 맛이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 맛에 저도 익숙해져서 딱 제품에서 그런 향이나 맛이 느껴지면 판단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관능 평가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진 이런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맛에 익숙한 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인간이 맛을 볼 때 오감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계는 이런 전자혀, 맛만 보는 기계 그리고 전자코, 향만 맡는 기계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아직 인간의 이런 오감을 활용해서 맛을 표현하는 능력까지 가기에는 멀지만 근데 앞으로는 이런 맛과 향을 더 정량화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이제 맛을 평가하는 기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신제품이 개발되는데 최소 1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툴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고 AI 툴을 활용함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내가 타겟으로 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구원들이 전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AI 툴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내놓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I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바꿔놓고 있지만 여전히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더 빛나는 연구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후디 제니 채널 구독해주시고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